집값이 내려간다고 믿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의 부동산 창엔 여전히 억 단위 호가가 붙어 있죠.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했더니 46%가 향후 1년 안에 집값이 내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오를 거라고 본 사람은 29%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세와 전세, 즉 임대료는 오를 거라는 응답이 46%로 집값 전망과 정반대였거든요. 매매는 안정, 임대는 상승. 이 두 개의 숫자가 충돌하는 곳에 지금 우리의 주거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숫자들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지금 사는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46%가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오를 거라고 본 사람은 29%, 변화 없을 거라는 응답은 15%, 모르겠다는 유보 의견이 10%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하락 우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거든요. 오른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년 만에 2억, 3억씩 뛰던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공포가 시장을 움직였고 실제로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망이 바뀌었다는 건 심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가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가격을 만듭니다. 46% 하락 전망은 그 자체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집값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돈이 부동산 대신 증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시장의 관심이 분산된 거죠. 부동산만이 유일한 투자처라는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말로만 규제를 외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던 전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출범 9개월, 아직 초반이지만 정책 추진력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정부가 뭔 말을 해도 결국 집값은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씨의 이 한마디가 지금 민심의 온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확신이 아닌 느낌, 그 느낌이 46%를 만들어낸 겁니다. 심리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집값은 내린다고 했는데 전월세는 오른다고 했거든요. 같은 조사, 같은 응답자들입니다. 그런데 답이 정반대입니다. 임대료가 오를 거라고 답한 비율이 46%였습니다. 내릴 거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변화 없을 거라는 응답 20%, 유보 10%,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임대 시장이 오른다고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된다고 해서 내 주거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매 시장의 안정이 임대 시장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 이유, 경제학에선 이걸 시장 분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살 사람들의 시장과 새 들어 살 사람들의 시장은 사실상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집값 뉴스에 안도했던 무주택자들이 막상 월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임대료는 내려오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집주인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새 임대 물건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호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목돈을 맡아봤자 저금리 시절처럼 굴릴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달 나가는 현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금리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 집주인의 금융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요. 세입자 입장에선 금리가 오른 것도 집주인 대출 이자가 오른 것도 아닌데 결국 자신의 월세가 오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값 안정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바로 세대별 온도 차이입니다. 전체 평균은 46%가 집값 하락을 전망했는데 18세에서 29세 청년층만 따로 떼어보면 숫자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청년층의 55%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답했습니다. 30대도 45%가 상승을 점쳤습니다. 40대,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하락 전망이 높아지는데 유독 젊은 세대만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 차인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최 씨는 매달 월급의 40%를 월세로 냅니다. 저축은 쥐꼬리만큼 쌓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전히 10억을 훌쩍 넘습니다. 최 씨가 보기엔 집값이 절대 안 내려올 것 같은 겁니다. 내려온다 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30%는 빠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자산을 형성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일수록 부동산은 언제나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학습된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숫자로 나타난 게 바로 55%입니다. 집값 전망이 아니라 박탈감의 수치입니다. 박탈감이 전망에 그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그게 현실의 숫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30대의 63%가 임대료가 오를 거라고 답했습니다.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8세에서 29세도 58%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두 세대 모두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이 숫자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장 돈이 없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막 발을 디뎠거나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전월세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매는 포기했는데 남은 선택지인 임대차마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퇴로가 막힌 겁니다. 고금리가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월 수십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갑니다. 월세라면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매달 나가는 구조죠. 소득의 30%, 많게는 40%를 주거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도 투자도 뒤로 밀립니다. 자산을 불려야 할 시기에 주거비만 내다가 10년이 지나는 겁니다. 집값 안정 뉴스가 들려도 청년들의 통장 잔고는 그 뉴스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숫자는 안정됐는지 몰라도 삶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민심 속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1%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반입니다. 부정평가는 27%에 그쳤습니다. 21%는 아직 판단을 보류했고요.
51%라는 숫자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인기를 얻기 가장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르길 바라고 없는 사람은 내려가길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과반이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해도 시장이 비웃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호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일단 반응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 겁니다. 신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규제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정부를 믿기 시작하면 굳이 강력한 규제를 동원하지 않아도 수요가 스스로 줄어듭니다. 지금 51%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시장 안정의 심리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책 신뢰도가 높아졌다면 그 정책의 핵심이 뭔지도 짚어봐야겠죠. 이번 조사에서 가장 명확한 숫자가 나온 항목이 바로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이 무려 62%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62%면 압도적입니다. 보유세 문제나 집값 전망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항목들과 달리 다주택자 규제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지지가 나올까요? 은퇴 후 강남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박 사장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박 사장님 입장에서 집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무주택 청년 최 씨 입장에서 박 사장님의 3번째 아파트는 자신이 살 수도 있었던 집 한 채입니다. 같은 집을 두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집을 굴리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 불만이 62%로 터져나온 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 여론의 등은 정부 편입니다. 이 숫자가 정책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합의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항목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보유세, 즉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국민 의견이 세 갈래로 쪼개집니다. 보유세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25%,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서 보여줬던 62%의 강력한 합의가 여기선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갈릴까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를 높여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평생 모아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 입장에선 다릅니다.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 고지서만 매년 날아오는 겁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라가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 삼각구도는 어느 정부도 쉽게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높이면 실수요자 반발, 낮추면 무주택자 반발, 유지하면 양쪽 모두 불만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할 때 이 팽팽한 여론의 균형추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루느냐, 그게 이번 정권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견을 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번 조사에서 그 비율도 함께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9%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주택자는 41%였습니다. 얼핏 보면 유주택자가 더 많으니 집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사를 지배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다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지지한 62%,
집값 하락을 전망한 46%, 임대료 상승을 우려한 46%. 이 숫자들은 유주택자 59%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즉,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시장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상당수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31.1%포인트입니다.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청년과 중장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처지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민심의 지형도입니다. 이 지형도를 읽지 못하는 정책은 언제나 절반의 반발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지금 이 시점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변곡점입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고 정부 정책엔 과반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보유세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의 온기가 정작 가장 추운 곳까지 닿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여론조사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